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 많으실 텐데요. 딱 한 종목만 지정을 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타파해드릴 멘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이제 반짝 뭔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서 네. 오늘은 괜찮겠지 했지만 다시 또 고꾸라지면서 또 크게 밀리고 있네요. 요즘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멘탈이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더 멘탈이 좀 쉽게 흔들릴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냥 포기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 어떤 걸 포기해요? 일단 올라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좀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반짝 올라왔단 말이에요. 장 초반에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케이스가 된 건데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오늘인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함부로 추가 매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위쪽에서 비중만 많아지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탈출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종목들 본전까지는 올라올까인데 본전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놔야 올라가기가 좀 더 쉽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을 10만 원에 들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낮춰놓을수록 나의 본전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10,000원에서 5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이젠 바닥이겠지 추가 매수했는데 그게 또 10만 원에서 5만 원 됐는데 그게 또 10,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괜히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작 이것 떨어졌다고 겁을 먹어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하락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체크 한번 해보시겠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손절하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는 손절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현금화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화는 고점에서 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마다한 것뿐인 거고, 근데 현금화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챙겨 놓은 것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손절이 가능한가? 절대 불가죠. 이제는 손절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막심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손절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기다리는가? 이 하락이 멈추길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비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오는데 빗방울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거 언제 그치지? 지금 좀 그친 건가? 이거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나가볼까? 어쩔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만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가 다 그치고 해가 뜨는 거 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좀 걷히고 빗줄기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나가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놔버리는 거예요. 우는 아이는 그냥 다 울 때까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거 포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등 때 탈출을 하더라도 하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절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매수, 추가 매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수도 매도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그래서 지금 이 증시가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불안함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잔고입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신용잔고를 제가 이렇게 지수와 함께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띄워놨어요. 조금 두껍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바꿔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껍게 조금 바꿔보니까 신용잔고가 아래쪽에 파란 선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지금 빚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려가고 있을 때는 신용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밑빠진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요. 지수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반대 매매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수가 밀려 내려가면서 종목이 내려가니까는 반대 매매 아침부터 그냥 하한가로 냅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시가가 뚝 떨어지면서 그날 또 증거금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날이든 또 그 다음 날이든 계속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증시는요, 사소한 충격이라던가 사소한 악재 하나만으로도 3,000포인트를 깨고 그냥 바로 2,700까지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딴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신용 매매가 지금 걱정입니다. 신용 잔고가 반대 매매로 이어질 경우에는 증시 충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3,000포인트 이 언저리가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저 자리에서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품이니까 빠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 이유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품이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거지 테이퍼링 때문도 아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실물 경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증시가 내려가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종목들로 여러 봤을 때 종목별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락 장세를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락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수익 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요. 올라갑니다. 그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것뿐인 거지 갈 종목들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 장세를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나요? 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이고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하락 장세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장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실적 좋은 기업 잡아놨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라던가 내가 테마주를 급등했을 때 고가에 잡았다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손실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각오하고 반등 시 손실을 각오한 상태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손절해라 이거죠. 반등이 나올 때 손절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은 상담 전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지금 뭐 겁이 나서 안 했다든지 또는 부끄러워서 안 했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상담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워낙 이제 멘토님의 현금화 전략 계속 지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전략을 아마 잘 따르셨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힘든 장을 잘 버티고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미 경거망동 해버렸어요.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니까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꼼꼼한 그 전략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는 시청자 전화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그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네. 네, 매수? 28,000원에 30%요. 네, 28,000원에 30% 알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시장 때문에 같이 밀리는 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 자체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뭐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물론 2020년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네. 2019년까지 90억 벌던 회사가 2020년에 1억 벌거든요. 아. 그러니까 완전 뚝 떨어졌죠. 그래도 일단 흑자가 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1년이 안 된 기업들은 뭐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어찌 보면은 그냥 물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제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신제품은 평가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은 물론 있습니다. 지금 나오려고 하는 폴더블 폰, 우리 뭐 삼성 갤럭시 폴드 그리고 플립 기대감 굉장히 크잖아요. 이번 거 이쁘다, 방수가 된다더라, 기술이 정말 좋다더라. 근데 실제 사용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업, 신제품이에요. 근데 뭐 이거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시장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시청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28,000원에 덜컥 사버리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조금은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담주 하지 말라는 거고 신규 상담주에 30%나 비중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인 건데 뭐 지금 이제 어떡하겠어요. 별로 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나쁘진 않지만 기업을 봤을 때 시장이 봤을 때는 야 이거 28,000원짜리는 아니지. 좋은 기업이긴 한데 15,000원짜리야 라고 하면 시청자님 어떡하실 거예요? 아, 가까워져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갑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 샀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걸 좀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시거나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고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차트적인 흐름으로만 딱 보았을 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만 원짜리쯤 오면은 얘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제가 까만 선 2개를 그어놨는데 아래쪽에 얘가 지지를 받을 것 같은 자리고요. 시청자님이 산 자리가 위쪽에 까만 선입니다. 보이세요? 네. 정말 잘못 샀다는 게 보이세요? 아, 네. 네, 아래쪽에 샀으면 수익 나고 있었을 거고 위쪽에 샀으니까 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단순한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네.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가면 다시 올라와서 시청자의 본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길 텐데 저는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 무너진다면은 겁내지 마시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와요. 네, 그렇게 무너진 다음 반등이 나오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저는 무너진다면 무너지고 난 다음 반등에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면은 본전 매도하시라. 무너지고 나면은 2만 원짜리에서 매도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상담주는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수고 고민이신가요? 많습니다. 신선이지요. 네, 신성인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아까 내가 3,4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내가 이제 보니까 2,800원이네요. 아, 2,800원의 비중은요? 예. 20%요. 예, 2,800원에 20%.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죠? 3,000원대는 아니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는 아마 어제도 저희가 상담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더 밑은 열어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앵커님께서 표현하시기에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3,400원에 2,800원 내놔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3,400원이어도 문제고 2,800원이어도 문제고 이 종목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상담이 들어온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은 아닌 거예요. 왜? 비싸게 이미 한탕 해먹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식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항상 한탕 해먹었다. 한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비싸게 팔아 넘기는 곳이지 시청자님들에게 비싸게 사가지고 수익을 좀 보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난 기관하고 네. 저기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하신 거라고요. 그거 보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당한 분 사람들 보면요. 사람이 번지르르 하고 그 사람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좋아서 했어요 했는데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번듯했고 사람 정말 인상 좋아 보였는데 사기당했어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뭘 보셨든 간에 지금 당하신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을 끝낼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속지 마세요. 시장은 시청자님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청자님의 돈을 뺏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정리는 일단 뭐 당했을 때는 손실을 각오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일을 각오는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만한 기업인 것은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신사업 이런 거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잠깐 이야기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 경선 끝나고 대선 후보 나오고 난 다음에 대선 딱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선거 토론하기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나오겠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대신에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올지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야기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죠? 네. 요즘은 누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할 건데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네. 그때까지는 얘는 올라왔던 거 전부 다 반납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오는 그날까지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지난번처럼 엄청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내에 매수가도 안 올 수도 있고 또는 매수가까지만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요거는 일단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1,500원이라든지 1,700원 정도까지만 빠지면은 더 이상 내려갈 길은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1,700원 내려간다 하면 네. 좀 더 더 살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게 팔랑팔랑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1,700원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닥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1,700원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1,800원까지 밖에 안 올라갔다. 반등이 1,800원밖에 안 왔다 이러면 시청자님 매수를 괜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간 걸 보고 저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1,700원이 됐을 때 전화를 주셔야 더 정확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차 계획을 짜는 거예요. 1,7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별 수 없다. 일단 들고 가보자인 거고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거기서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화 드릴까요? 그럼요. 그래서 1,700원이나 1,5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안 오고 반등이 나와버리면 시청자님까지 본전까지는 거의 뭐 충분히 올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면 또 추가 매수 할까요? 하는데 아니요. 추가 매수 없이 본전에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은 당하셨는데 앞으로는 당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YJM 게임즈 네. 매수가 2,950원, 비중 45%입니다. 네, 2,950원에 45% 비중도 꽤 이제 많이 들고 있으신데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이거는 지금 전략이 없어요. 네. 네, 이건 그냥 참담하죠. YJM 게임즈라고 제가 이제 게임즈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실제로 로스타크라는 게임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게임도 잘하시고. 게임을 오랫동안 해왔고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일단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야기 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오지 않은 기업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YJM 게임즈 일단 이름에 게임즈가 붙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셨다면 게임주니까 문현지 멘토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물론 좋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재무제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띄워보게 되면은 요 기업은요 적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게임주 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적자 기업을 사라는 뜻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적자 기업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식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깨우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왜 제가 전략이 별로 없다라고 하냐면요.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주가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정말 최저점에 있어야 되는 기업인 거죠. 왜? 돈을 못 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런 기업을 지금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수직 낙하가 좀 더 세죠, 그죠? 다른 기업들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유난히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최선이다. 그리고 비중도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명확한 해답을 원하시겠지만 그거는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당장은 이 기업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게임스컴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우리 게임 세계 3대 게임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제 그 행사가 열릴 때 NC소프트부터 해가지고 펄어비스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때 게임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YJM 게임즈는 VR 쪽으로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앞으로 안 올라오고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반등 나올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24,000원대에서 2,400원대에서 2,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내면 안 될까요?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2,400원 정도만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저는 넥스턴 바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8,020원이고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8,020원에 38%. 이거는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매수를 이거는 7월 8일 정도에 했어요. 7월 8일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9,00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진짜 롤러코스터 마냥 주가 등락이 심하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이슈가 뭐 코로나 뭐 백신이다 치료제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은 우리 개인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수익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많이 사시는 게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막 개인들이 딱 봤을 때 반도체도 어렵고 자동차도 어려운데 뭐 바이오 이러면은 꿈의 뭐 백신, 뭐 맞아요. 치료제 이러면은 이야 저 완전 불로초가 나오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해 버리니까 넥스턴 바이오 같이 이렇게 급등하고 떨어지고 이런 자리 보면은 주가도 막 현혹이 너무 심해요. 이런 거 잡아놓으면은 100% 수익 나는 거 금방일 것 같고 단순에 뭐 빨리 돈 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허영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좌는 절대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으로 무슨 돈을 벌어요. 일단 그것도 문제인데 일단 무상증자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이 난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팔아요. 왜? 아니 이 기업은 지난번에 13,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고작 9,000원밖에 안 올라와?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수익 못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이셨을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3,000원까지 가야지 내가 13,000원까지 갈 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개미 무덤이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절대 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 거래가 없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거래가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죠? 네. 거래가 발생되고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자리는 대량 매도했을 때 손실이 나는 구간인가? 아니에요. 2020년과 2019년 때 매집된 게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세력들이 비싸게 팔아내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손실 구간에 그냥 있으면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자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놀아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도 네. 적자가 심한 기업이에요. 지금 흑자에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이 기업이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바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4,500원 선 또는 밑으로는 4,000원 선 정도에서는 아마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이제 하락이 점점 멎을 거거든요. 그때 네.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비중도 너무 크고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사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어떨까.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업은 지금 그냥 무조건 들고 가서 쳐도 상관없는데 이런 기업들은 반등 시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리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대표님, 멘토님. 네. 그러면은 원금 정도는 올 수 있어요? 안 와요. 네. 네, 안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와서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노리면 이거 절대 탈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원금 회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시면 이거 아마 평생 동안 이 계좌에서 절대 삭제가 되지 않는 기업이 될 겁니다. 상장 그러면 폐지가 얼마까지? 되더라도 들고 갈 거예요 아마. 얼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4,000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4,500원대가 지지가 잘 되어준다면은 반등의 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마 6, 7,000원대까지는 이렇게 힘으로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뭐 코로나 제로라든지 또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8,000원, 9,000원까지 갈지도 모르죠. 네. 근데 그거 노리고 있다가 탈출할 기회 다 놓치면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억울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는 말은 절대 해드리지 않고요.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6,000원부터 7,000원까지 왔을 때 탈출하는 게 좋다. 만약 그때 더 갈지 안 갈지 궁금하면 그때 돼서 전화를 주세요. 6, 7,000원 왔을 때. 네, 감사합니다. 네, 들고 가시면서 빠르게 손절하는 대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통화된 거죠? 예, 지금 통화된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가방 컴퍼니고요. 네. 100%고. 네. 매수가는요? 이거를 문현진 멘토님한테 꼭 듣고 싶은 게 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해주시는 네. 대로 제가 처리하려고요. 예, 올렸다 내렸다 해서 매수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까요, 시청자님? 5,910원입니다. 네, 5,910원에 지금 100%. 알겠습니다.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내려오길래 했는데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아, 2주, 3주 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좀 많이 네. 올랐죠? 올해 들어서. 이거는 근데 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보니까. 맞습니다. 방금 보실 줄 봤어요. 아네요 이제. 예. 아주 5년 훌륭합니다. 연속 예, 적자. 적자가 심하죠. 예. 예. 일단 비중 100%를 사시고 5,900원에 매수하시고 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건 좀 제가 의아하네요. 네. 왜냐하면 아니. 다른 요일에 그, 상담을 아니, 하면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해서 현금 갖고 있다가 예. 아. 좀 빠지길래 들어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원래 완전 너무 잘 반대되는 들었는데 행동을 끝을 못 하시고 들었어요. 아유. 저한테 상담을 하니 좋은 이야기가 안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를 요청하신 게 다른 요일 하셨으면 아주 젠틀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아니, 진실한 거 그래요? 듣고 싶어. 일단 저는 비중 100% 들어간 상담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냥 극도로 싫어하고 비중 100%가 들어갔으면은 누구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내가 가져가도 그만큼 될까요?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확신이 있었다라는 건데 100%를 사놓고 상담을 한다는 건요.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100% 사선 안 됐는데 샀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사신 분들은 사실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지금 당장은 100%까지 들어가셨으면 사실 이거 대응 방법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 무슨 상담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중 100% 들어간 상담에 이게 이제 올라오기까지 기도를 같이 해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인데 뭐 일단 했기 때문에 탈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략은 없습니다. 전략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 적자 되게 심한데 우리나라가 또 이 기업은 적자가 심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마 대선 후보들이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네, 그거 이제 보고 했는데. 대선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말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아마 저는 10월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후보가 결정이 될 거고 공약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토론도 이제 뭐 연말쯤 되면 시작하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랑 그런 시기가 나왔을 때 이런 대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지는 미지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고 다양한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적자 기업이. 네. 그래서 여기서 본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테마로 얼마나 엮일지에 따라서 이제 손실 복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원금 노리지 마시고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건 제 말 따라해 주세요. 반등 시 매도. 반등 심해도. 예, 지금 현금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현금은 이 종목을 팔아서 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지금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주가가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내려가지만은 않아요. 이대로 일자로 쫙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나오고 이걸 반복을 해요. 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루하루 반등 말고요. 지금 이렇게 예, 하루하루 말고 제가 까만 선으로 반등선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흐름. 예. 하루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이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게 위쪽으로 막 매일매일 좀 올라가면서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시청자님 올라올 때 손실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네. 그때 비중을 빨리 줄이셔야 돼요. 아, 이 종목에서 현금을 마련해야 돼요.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데서 돈만 더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출 것 같은데 돈 빌릴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진짜 가요, 사람이. 아우, 대출은 안 합니다 네. 하지만은 네. 사람이 진짜 발등에 불똥 떨어지면 정말 그런 일까지 하게 되거든요. 절대 나서 안 되고 반등이 나올 때 저는 5,300원이나 400원까지 올라오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가능하시다면 5,000 전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거기서. 5,300원이요? 네, 5,3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만 지지가 된다면.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갔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한 4,000원까지 내려가면 이거 반등 나오다 한 4,800원 지금 현재가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아,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할까요? 그렇게 될지 여기서 반등 나올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보고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유, 지금 4,800원이고 내려갔다 올라가다 4,800원 지금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싶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은 4,800원이지만 어쨌든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과정을 보고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저는 되든지 간에 반등 추석까지 나오면은 볼까 하고 5,300원이 됐든 뭐 지금 5,000원대가 됐든 반등 시 매도를 통해서 저는 일단 비중을 줄이자. 만약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 말고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절반 매도요? 네, 절반 매도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3,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3,500원대 네. 매도하신 만큼 다시 사시면 매수가가 낮아져요. 그죠? 네. 손실은 낮지만 매수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선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할 때는 수익이 나거나 본전 찾아 나올 수 있게 돼요. 예.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좀 내버려 둬보자. 그리고 반등 시 비중부터 빨리 줄이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줄이고 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강연의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도 이제 주벤져스가 다 출동을 해서 네. 강연회를 해주셨고,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평소에 네. 이제 TV 방송하실 때는 문초리라는 별명으로 따끔따끔하게 하시지만 어제 굉장히 또 귀여운 모습이 색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귀엽다는 말이거든요. 상남자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근데 어쨌든 원래 성격이 그렇고 맞아요. 이제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따끔하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은 원래 그렇게 모난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색다른 매력들을 또 우리 강연에 오시면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합동 강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이제 저희가 화, 수, 목 이렇게 강연을 진행을 하고요. 또 개인 강연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다 주말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있고요. 토요일에 7시, 8시, 일요일에 7시, 8시에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또 이렇게 개인 강연도 볼 수 있고 평일, 화, 수, 목 이렇게 오후에는 또 합동 강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현금화해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화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버텨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대응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도 좀 짜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 제가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오셔서 좀 소통을 하면서 많이 질문도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많이 드릴 거니까 오셔서 재밌게 또 보시고 많은 조언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냥 또 버티는 것만은 답이 아니죠. 또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한 대응 전략들 강연회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버티기는 너무 힘든 시장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또 멘토님들의 그러한 솔직한 조언들, 전략들이 필요한데 추첨TV 들어가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또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베네치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TYM 2,340원에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연일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가 그대로 이제 상승물을 다 반납을 했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상향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뭐 하는 기업인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죠. 적자 54억이 나다가 137억의 흑자가 나고 또 291억의 흑자가 나고 정말 나쁘진 않은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한 게 이제 식음료 파트 봐라. 왜냐하면 지금 식량 난이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농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식음료 파트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농기구, 농업 기구들을 팔고 농업 기계들을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농사 쪽으로 엮이면서 급등을 해 주었는데 사실 이런 걸 이제서야 사시는 건 좀 늦었죠. 이걸 왜 샀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의 변명이 보통은 단타하려다가 물렸어요 하시는데 단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단타는 손절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3%든 5%든 내려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단타지 물리는 건 단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 지금 2,100원 자리에서는요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게 당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반등 시 저는 그냥 매도하시고 나온 다음에 뭐 식음료 파트 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식음료 파트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 가지고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려보고 반등 시 이것도 본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스카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웹젠 35,900원에 10% 대응법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웹젠도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제 이 기업은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게임 관련주를 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진 기업 사라고 했잖아요. 웹젠이 600억 벌다가 500억을 벌다가 1000억을 벌기 시작했는데 좋은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가요? 올라간 종목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격을 사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면요? 싸게, 좋은 가격에 사면요. 근데 이건 좋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차트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웹젠이라고 하는 기업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게임업을 해왔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주가의 변동성은요. 45,000원까지 가면은 떨어지고 15,000원까지 가면 올라가고 45,000원 가면 떨어지고 15,000원 가면 올라가고를 거의 근 10년째 해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45,000원에 가깝게 35,000원에 사셨으면 당연히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V 패턴 한 번에 이런 사이클을 한번 돌려고 하면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부터 4년을 기다리셔야 본전 찾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사신 거예요.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니까 자꾸만 이런 데 사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안 나요.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수익 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3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작아서 다행입니다. 10%라고 한다면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놨을 때 4년 걸릴 걸 3년으로, 2년으로, 1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낮추는 작업을 하시려면은 화끈하게 다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저는 2만 원 정도까지 그냥 제시해 드릴 거예요. 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합시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안 내려가면 어떡하나요? 예, 안 내려가면은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티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게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니면 내려가려고 하는 계단식 하락의 모습인 건지를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2만 원의 추가 매수 목표를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김재니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G ETS 21,000원에 10%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종목인데 떨어지고 있네요. 한 반절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KG ETS는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진 상담들이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요. 급등주 따라갔다가 물려서 이런 기업들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기업도 나쁜 기업 아니에요. 돈 진짜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좋은 기업을 사는 거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매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사면 된다. 아닙니다. 좋은 가격을 사야 돼요. 어떤 기업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기업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을 잘 사면 거의 반드시 수익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좋은 기업만 찾지 가격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가격이 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이 수익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냥 못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기다리셨다가 KGTS 정말 좋은 기업인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안 내려오면 안 산다라는 마음으로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21,000원이면 이거는 지금 당장에 대응 전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파동을 만들면서 줄줄줄줄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좋은 기업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12,000원, 만 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과정 속에서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가능하시다면은 반등 나왔을 때 2만 원까지 혹여나 나와준다면 2만 원에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비싼 가격이니까 이거는 실패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안 좋은 기업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한 가격을 샀기 때문에 2만 원에 그냥 실패 인정하시고 매도하시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이 여기서 나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온다면은 매도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가셨다가 이런 거는 추가 매수로 오히려 만 원에서 화끈하게 지금 매수하신 금액의 한 2배 정도 해버리시면은 매수가가 아마 12,000원대나 12,000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반등 때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비중도 커졌으니까 수익금도 커지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등 때 매도하시고 기다렸다가 싸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없다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화끈하게 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최미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효성화학 36만 5천 원에 33% 계속 떨어져서 무서운데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화학주는 진짜 이제 상반기에 아무래도 고공행진을 했던 섹터라서 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참 지지부진하죠. 효성화학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라왔고 너무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꼬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와 놓고 꼬셔야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품도 좀 비싸게 팔려면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 홍보가 마케팅인 거고 결국은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허위 과장 광고도 나오게 되는 건데 주식은 그런 곳이에요. 좋다 소문났으면 이미 비싸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 좋다 소문나면은 저기서 수익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납니다. 효성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매수하시게 되면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팔지도 못해요. 왜? 더 갈 것 같거든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분위기에 취해서 일어나질 못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수익이 나도 수익이 아니고 손실이 나도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기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나쁜 기업인가? 물론 좋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제예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현금화를 왜 했습니까? 왜 버티고 살았죠, 우리가? 저는 현금화를 거의 지금 주구장창 외쳤어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현금화를 외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문매를 맞았어요. 쟤는 맨날 현금화하라 그런다. 맨날 떨어진다고 한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소신 있게 항상 현금화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고작 이런 거 떨어졌을 때 사라고 추가 매수하라고 이렇게 현금화하는 거 아니에요. 왕창 빠졌을 때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화끈하게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경고망동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것도 좀만 잘 참으셨으면 안 샀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요. 33% 비중이에요. 너무 많아요. 아마 이거 30만 1,000원, 31만 원 정도, 32만 원, 32만 원 정도나 31만 원 정도가 되면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반등 때 본전은 아니지만 아마 33, 4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반등이 나와준다면 빨리 비중을 정리하시거나 전량 매도하시고 다음을 노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 한 10% 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돈이 남아있다면 저점에 들어가서 100%고 200%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려있으면요. 남들 100%, 200% 수익 날 때 나는 본전 찾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손실 두려워하지 마세요. 2보 전진을 위해서, 아니 100보 전진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오면 34만 원 정도가 된다 했을 때 바로 정리하는 의견 드리고요. 만약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무너질 때라도 물러서자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면은 30만 원 무너질 때 저는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화학까지 저희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잠시 또 쉬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곧바로 전화 상담 다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네, 저 NE 능률 23,990원, 비중 30%. 네, 23,990원, 해 30%. 좀 네. 힘든 구간에 있으시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상담을 한번 부탁드려보죠. 이거 지금 주가 3봉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외산자라고 하죠, 한자. 예. 네, 삼봉우리 있다. 그거 만들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차트에다가 하나 이렇게 딱 한자를 적어봤습니다. 어때요? 이거 매산 보이세요? 시청자님? 네, 매산 딱 보이죠? 이 한자 우리가 매산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게 네. 헤드앤숄더라고 해요. 사람 머리와 어깨 이렇게 양쪽이 높이가 다르니까 가운데가 높다, 머리 같다, 그리고 양쪽이 어깨 같다 해서 헤드앤숄더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차트가 네. 나오면 대부분 하락의 차트라고 봐요. 이건 하락의 징조라고 보는데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뭘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본인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난 주식 투자자예요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이건 도박을 하고 계신다라고 화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무엇 때문에 네. 이렇게 올라온지 모르시죠, 그죠? 저번에 그 대선 관련해서 대선, 네. 네, 그때 대선 출마하는 그 네. 사람이 있어서 누가요? 예. 누굴까요? 윤석열. 윤석열 예. 총장, 전 총장이 나온다라고 했죠. 여기 예. 보면은 이제 대주주가 NE 능률 대주주가 한국야쿠르트예요. 한국야쿠르트 48.3% 들고 있거든요. 자, 들어가 보니까 밑에 보니까 한국야쿠르트 밑에 이름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윤호중. 윤호중 님이 이걸 또 들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은 윤호중 씨가 여기 회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파평윤 씨라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친척입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같은 분이잖아요.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걸 사셨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런 거 이해됐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걸 사셨잖아요.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님이 좋아서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도박하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 싶은 게 주식시장은 이런 도박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걸 잡아서 대박 났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다음에는 쪽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안 좋게 끝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벌었다 해서 그거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벌었다는 거지. 나머지는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진짜 많을 거거든요. 네. 절대로 정치인과 연관되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뭐 대선 후보가 될지 안 할지 뭐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이야기가 나오면 얘 다시 한번 급등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본전 노리지 마시고 저는 약간 손실 줄어드는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반등의 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한 2만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까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 뭘 잘못하는지 꼭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니 능률까지 오늘 저희 전화 상담 여기서 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시장,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멘탈을 꽉 잡아준 우리 멘토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특히 mRNA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인의 매수가 6거래일째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1.5% 오르면서 100만 원 돌파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린바이오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백신 원료를 국내 공급한다고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묶였는데요. 현재 20%의 강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합병 그리고 합작 법인 모멘텀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요, 필터를 제조하고 있는 자회사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재 사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현재 7% 가까운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MP 스펙 합병 첫날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입성을 했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초만에 상승하는 듯 했다가 현재는 12%의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푸드나무는 AI 메타버스 관련한 헬스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는 모습이고요. 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급락장의 원인은 단연 외국인의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AI데이 그리고 외국인이 2차 전지 위주로 담으면서 어제 하락장에서 빨간불 켜진 모습 나타났는데요. 다만 오늘은 AI데이 기대 선 반영 그리고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웬만한 종목들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5,800원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 기록했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5%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23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화테크 외국인 2거래일째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요. 6%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8,1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오늘 추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안권 증시가 오늘도 무너진 가운데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보시면 코스피 0.8%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4% 급락하면서 1000선에서 더 멀어진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9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 푹 쉬시고 남은 오후장도 힘겹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